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만물의 영장. 우리의 친척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꼬리를 지팡이 삼아 공중에서 춤을 추는 원숭이.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진화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조금 먼 친척입니다. 아시아 밀림 깊은 곳엔 인간과 더 가까운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와 달리 꼬리가 없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제외한 유인원 중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승자인 세계 밀림. 그곳에서 저는 유인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와 가까운 존재인지 알게 됐죠. 다시 밀림으로 향합니다. 몇 년간 수없이 지나다닌 곳이지만 밀림으로 향하는 길은 매 순간 벅차고 설렙니다. 이 산 너머에 저의 오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푸른 수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녀석들. 저희 연구 보조원들과 함께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 봅니다. HM15 masih sepi, belum ada tanda-tanda wajah. Yo, di atas HM15 juga masih sepi. 긴팔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기번.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주인공입니다. 기번을 만나기 위해선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무 꼭대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녀석들. 오감을 이용해 그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Oh, Gibbon. Wah, ada awan sekitar HM7. Kayaknya kelompok Aris baru kelihatan bayi dan bapak saja. 드디어 기번을 발견했습니다. 네, bagus. Iya. Untung pas istirahat, Pak. 멀리 떨어져 있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기번이 분명했습니다. Yang paling gede yang Aris, Pak. Awan sama Amore. Ayu? Ayu masih belakang, Pak. Masih Indonesia. Ini Aris? Iya, Aris. Ya. 아이고, 잘 있었냐? 놀라웠습니다. Halo. Apa kabar, Pak? 처음 발견한 기번이 제 연구의 첫 대상, 아리스라니. 누구예요, 쟤는? 제가 바로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아리스라는 친구입니다.
A그룹의 수컷인데 처음부터 이상하게 저희를 별로 안 무서워했고, 그래서 이 동물이 연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준 바로 그 친구인데, 이게 몇 년 만에 만났네요. 뭐 인사도 없이 가는데 저는 반갑습니다. 어쨌든. 무심한 녀석. 다시 나무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쉴 새 없이 이동하고 높은 곳에 사는 기번의 습성 때문에 제작진에게도 이번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거 같지? 한 마리죠. 제작진을 꽤나 애먹인 이 녀석들. 이 가족은 누구일까요? 수컷 어른과 암컷 어른 이렇게 이제 부모죠. 거기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 4-5살 가까이 됐을 이제 아모레라는 친구고요. 그 밑에 이제 한 3살쯤에 아완이라고 있어요. 기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수컷 아리스에게 암컷은 단 하나. 아내 아유뿐입니다. 이들에겐 2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모레와 귀염둥이 막내 아완입니다. 기번 가족이 다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쪽 그 영역의 경계에서 아마 지난 밤을 보낸 것 같고, 이제는 아무래도 저쪽 끝에 있었으니까 중앙부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먹이를 찾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평 세계의 사람이 수직 세계에 사는 기번을 쫓습니다. 녀석들을 올려다보면 문득 나무 위의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Tapi kalau ada madu harusnya ada sarang. 이제 할 일은 하나. 그 비밀스런 세계로 뛰어드는 일. 지상에서 30m 위. 그곳이 저의 목적지입니다. 점점 위로 가고 있습니다. 몸에 힘을 안 줄 이유가 없는데도 몸에 힘이 들어가네요. 마침내 도착한 그들의 세상.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림의 한가운데 저도 한 자리 차지해봅니다. 제가 드디어 기번이 살고 있는 나무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보던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남다를 수가 없네요. 이제 눈을 아래로 돌려 발 아래 펼쳐진 기번의 세계를 관찰해봅니다. 저기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첫째 아모레가 보입니다. 기번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밀림에는 기번의 먹이가 도처에 깔려 있을 것 같지만 정글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다간 먹는 것보다 먹이를 찾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양질의 먹이를 먹는 것,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잘 익은 과일이나 어린 이파리는 밀림에서도 꽤 찾기 어려운 먹이입니다.
숲을 돌아다니며 기번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어디에 있었지? 이들은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기억해 놓았다가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먹이 전략인 셈이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바로 이런 과일이 이 나무 주변에는 아주 풍부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특성상 모든 것이 있지 않고 바로 이런 나무에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띄엄띄엄 있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기번은 상당히 머리를 쓰고 아주 효율적인 먹이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다녀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데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열매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봅니다. 기번은 열매 감별사입니다. 맛있는 열매만 쏙쏙 골라 먹죠. 기번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과일이 어떤 맛인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먹어볼 수는 없겠죠.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건 제가 좀 아는데 맛이 없네요. 아직 안 익은 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안에는 당분도 부족하고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영양원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번은 사실 이런 과일은 잘 찾지 않습니다. 과일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먹이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과일이 제대로 된 먹이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번 가족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자식은 부모를 관찰하며 밀림의 세상을 배웁니다. 어떻게 나무를 타는지, 어떤 먹이를 먹어야 하는지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일종의 현장 학습인 셈이죠. 가르치고 배우며 기번 가족은 끈끈해집니다. 기번은 노래를 불러 가족의 영역을 알립니다. 바로 이 뒤에서 기번들의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제가 이게 위에 올라와 있어서 어쩌면 저를 다른 기번 그룹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위에서 멀리서 들리는 저 목소리가 이 밀림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번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영역을 중시하는 기번. 다른 유인원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플레이백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다른 기번의 울음소리를 다른 기번의 영역 안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스피커에서 통해서 하는 그 소리는 다른 여기 원래 사는 다른 원숭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수릴리라는 원숭이 소리를 들려주고 그냥 그게 자연 조건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실험인 옆 동네 기번의 울음소리를 들려줘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과 영역 경쟁을 하지 않는 수릴리 원숭이의 소리를 틀었습니다. 소리에 별 관심이 없군요. 네, 역시 예상대로 원숭이 소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옆 동네 기본 소리를 들려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번엔 기본과 실질적으로 영역 경쟁을 하고 있는 이웃 기본의 노래소리입니다. Ada kabarnya, ada reaksi nggak, Ri? Ada reaksi nggak, Ri? 네, 저쪽에서 반응이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반응입니다.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걱정이 됐는지 엄마 아유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갑니다. 어느새 아빠도 와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소리가 나서는 안 될 그 장소에서 옆 동네 개체의 소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침입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아마 얘네들도 그거를 늘 주시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가족은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열대우림에 비가 내립니다. 갈증에 시달렸던 것들이 제 빛으로 숲을 물들입니다. 허기를 참지 못한 한 녀석.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기본의 한 종류인 시아망입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어난 지 갓 9개월 된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이들도 다른 기본처럼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미에겐 한 마리의 새끼가 더 있습니다. 올해 4살, 장난꾸러기 수컷입니다. 막내는 세상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덧 비가 멈췄습니다. 초록들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남은 물기를 흠뻑 머금습니다. 밀림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열매를 먹으러 나온 다람쥐도
내리쬐는 햇볕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시아망. 놀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 보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시아망은 열매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오늘 날씨에 이 열매로는 부족한 걸까요?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슬아슬 덩굴줄기를 타고 이동한 곳. 물 웅덩이가 있는 곳입니다. 갈증이 심할 때 손을 적셔 물을 마십니다. 어린 시아망은 엄마의 행동을 잘 관찰해 둡니다. 나중에 목이 마르면 엄마처럼 목을 축일 것입니다. 가족의 영역을 알리는 시아망 부부의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죠. 첫째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봅니다. 기번에 노래하는 능력은 이미 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선 어른이 돼야 합니다. 부모가 부를 때 틈틈이 연습해 놓아야 훗날 훌륭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처럼요. 부모의 합창이 끝나자 첫째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부모 없는 데서 혼자 해보려는 걸까요? 아직 멀었네요. 언젠가는 부모처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의 하루는 먹이로 시작해 먹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밀림의 식사 시간은 연중 무휴 24시간입니다. 이들의 끝없는 먹이 활동 덕분에 자연은 순환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먹는다는 것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자연에선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갖습니다.
느지막한 오후, 시아망 가족이 한데 모입니다. 옹기종기 둘러앉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휴식 시간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털 고르기를 하며 몸을 깨끗이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테니 피곤할 법도 합니다.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각자 잘만한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매일 자는 장소를 바꿉니다. 포식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자리를 정하기 전에 주변에 포식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맞불사, 뱀입니다. 이곳은 아니었나 봅니다.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범인은 새끼를 얻고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이럴 땐 36개의 주랭랑이 상책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제대로 된 곳이어야 할 텐데요. 그날 밤, 저는 이들의 잠자리 나무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밀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했지만 기본이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가 끝나면 항상 집에 와서 밤을 보냈고 기본은 숲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숲에 밤에 들어가서 기본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기본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제게도 처음입니다. 시아망 잠자리 근처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야간 생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관찰 결과 이들의 잠자리 나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 포식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이 자고 있는 저 높이라든가 가지 위치로 봤을 때 역시 이 기본이 좀 안전한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자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보통 이렇게 흩어져서 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이 냄새로 많이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냄새가 더 강하게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느냐가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작진이 떠난 뒤 숲에서 시아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망이 위기를 알리는 노래소리입니다. 숲을 가득 메운 불길한 소리.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어제의 잠자리 장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숲 경비원들과 함께 주변을 조사해 봅니다. 그때 경비원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Setelah hujan baru dia membuat skrap ini di tanah. 어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근처에서 다른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Bercak-bercak urin, bekas urin yang ada di.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호랑이의 오줌이었습니다. Kapan pas? 숲속엔 녀석의 흔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사슴의 털이 섞인 호랑이 배설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호랑이가 왔다 간 것일까요? 숲에 설치된 센서 카메라를 수거해 녀석의 정체를 확인해 봅니다. 호랑이입니다. 이곳이 진짜 밀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야만 가족들의 노래도 이 녀석 때문이었을까요? 서로에게 위기를 알려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마트라 북부에 위치한 구능 로이저 국립공원. 이곳에선 기번과 다른 가족 구성을 가진 유인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은 어미가 혼자 육아를 담당합니다. 기번도 그렇지만 오랑우탄 역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나무를 꺾고 있는 새끼. 둥지를 짓고 있는 엄마를 도와주려 했나 봅니다. 몸집이 큰 오랑우탄은 앉아서 자는 것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누워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 나름의 침대를 만듭니다. 딱딱한 잠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파리를 모아 둥지에 깔기도 합니다. 둥지도 완성됐으니 이제 자러 가야 할 시간. 그러나 새끼는 아직 자러 가기 싫은 모양입니다. 엄마 오랑우탄이 끌어당기는데도 나뭇가지를 부여잡곤 꿈쩍을 안 합니다. 결국 엄마가 이겼네요. 오랑우탄 엄마의 피곤한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기번의 노랫소리가 밀림의 아침을 깨웁니다. 어미와 새끼 오랑우탄도 일어날 시간.
오랑우탄 가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랑우탄은 주로 4발을 이용해 나무를 이동합니다. 몸이 무거운 녀석들에게 2발로 나무를 걷는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은 유인원 중에서 일단 가장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침팬지나 오랑우탄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그래서 작은 유인원이라고 사실 불립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도 일어서서 조금씩 갈 수는 있지만 기본처럼 앞으로 쭉쭉쭉 잘 걷는 그 행동은 잘 못합니다. 몸이 무거운 오랑우탄은 자신의 무게를 이용해 나무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기울여서 말이죠. 새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무를 이동하는 법을 익힙니다. 오랑우탄은 기본처럼 이파리나 열매를 주로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부분을 특히 좋아합니다. 엄마와 새끼는 서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새끼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 관찰합니다. 새끼에게 엄마란 살아있는 밀림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육아하는 엄마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불청객 수컷입니다. 우두머리 수컷의 눈을 피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돌아다니는 암컷은 짝없는 수컷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암컷에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짝짓기를 하고 싶은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수컷을 발견한 암컷.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홀로 생활하는 암컷은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실패한 수컷,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선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안개라는 이름의 한리문. 다시 기본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털 고르기를 해주는데요. 일부 일처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부부에게 있어 털 고르기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털 고르기는 영장류 전체에서 특히 기본은 물론이고요. 아주 중요한 행동이고, 가족 구성원끼리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서로의 믿음을 다지는 것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삶에도 도움도 되지만 그 동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와 서로 특히 이런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영장류한테는 더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막내 아완이 심심한가 봅니다.
형 아모레에게 다가갑니다. 레슬링을 하듯 서로를 잡아당기고 쫓아다닙니다.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가족과 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영장류는 원래 성장 과정이 굉장히 긴 동물이에요. 다른 무슨 고양이과라든가 아니면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동물에 비해서 그 이유가 바로 사회성이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동안 여러 개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배우는데, 기본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가족이 굉장히 작죠. 다른 원숭이들은 큰 무리에서 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남아있는 가족 몇 개체와 함께 같이 좀 뒹굴기도 하고 뭐 이도 잡아주고 노는 그 행동이 여기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족에게는 같이 먹이 찾는 것 외에도 저렇게 같이 달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앞으로 자기가 독립해서 또 다른 개체랑 만나고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오늘은 아모레가 가족에게서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 같습니다. 홀로 고독이라도 즐기는 것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깁니다. 제가 아까부터 우리가 본 아모레라는 친구인데, 그 A그룹이 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쟤는 좀 큰 애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아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좀 더 떨어진 거리에서 계속 먹어서 이제 다시 합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로 저렇게 혼자서 먹이를 먹는 그 습성이 이제 점점 축적되다 보면 독립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룹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우리는 삼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8살 정도가 되면 기번은 독립을 합니다. 올해 6살인 아모레도 2, 3년 뒤면 독립을 할 것입니다. 기번이 독립한다는 것은 축복할 일입니다. 기번이 독립한다는 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족에게서 독립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번을 볼 때면 언제나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아스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젊은 처녀였습니다. 제가 연구할 때 가장 가까이 와준 아까 그 2, 3m 이내로 접근해준 바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연구를 다 끝나고 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 보조원들한테 얘기를 듣자니 시집가기 바로 전날에, 한마디로 그룹을 이탈하기 바로 전날에 제 가장 친했던 수석 연구 보조원 정말 옆으로까지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그 친구 옆에 앉아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건 정말 가기 전에 인사라고 굳게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길 바라고, 그때 그 짧은 교감, 그리고 전해 들은 그 교감을 저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밀림이 이토록 찬란한 이유.
기번을 통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이 세상이 더욱 반짝인다는 사실을요. 기번을 마주할 때면 진화의 시간을 건너 유인원과 인간의 연결성을 느낍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를 의식하고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는 교감합니다. 그 긴 팔로 숲속을 훑어내리는 기번의 삶. 도시의 현대문명 속에서 사는 제게 긴팔 인간이 자꾸 말을 건넵니다. 이야. 거의 뭐 침팬지 수준인데? 한 30m. 그리고 그 저것도 깔깔이했던 거 한번 해서 안전도 한 번 더 하고.